자, 오늘 귀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충렬 대표 되시는데요. 이분은 대표님이신데 그 안동 데일리 이 신문 이런 쪽에 대표로 일하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원래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조 씨가 머리가 좋더라고. 조 씨가 전반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조 씨가, 죄송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머리가 좋아서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잘 펴요. 네, 조 씨가 전반적으로 그래. 전반 씨가. 그래서 우리 이 귀한 조충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좀 오시죠. 네. 자, 조 대표님, 이제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한데, 네.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조 대표님이 보실 때 어렵게 하면 안 돼. 네, 내가 보니까 이 여기 앉으신 분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선거에 대해서는 좀 어벙해. 그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세요. 잘하는데도 이게 이제 전문 용어도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조충렬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 씨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우리 조선시대 유명한 그 우리 학자가 있었죠. 그 조광조라고. 그 우리 집안이라서 저는 저기 경상도로 가가지고 지금 안동 영양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좀 안동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서울로 유학 온 거죠. 그리고 영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뵈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두세 가지 정도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까? 예, 많은 정보 정확하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정선거가 이게 지금, 자, 부정선거를 지금 하는 세력이 이게 지금 들통났다, 규명이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은 뭐죠? 반란이죠. 국가 내란 반란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것은 상대방, 우리의 적이죠. 부정선거한 세력은 반헌법 세력이고, 그다음에 반헌법, 그리고 반민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썩을 대로 썩었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우리 감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인사비리죠.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바로 그 우리 PPT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진이 지금 보이는데, 그림에 사진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개표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러냐? 보고하는데 이 컴퓨터 저 그림 보시면은 통합 명부 시스템 구성해 가지고 아래쪽에, 자,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서버가 있고, 중앙선관위 서버가 있고, 각각 사전투표소에 그 보고용 컴퓨터, 그러니까 이거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무선망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왜 그러냐? 우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자료들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이 서버가 여기 보이시는 이 서버가 뭐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오라클 서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산 처리되는 보고되고 그다음 지시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사전 투표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소죠 여기가. 이게 중앙 서버로 가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자료들이 어디에 남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보여줍니까? 네, 선거 무효 소송을 해도 안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 통합명부 선거 시스템, 통합선거 명부. 우리 일반 투표할 때는 선거 인명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사전 투표에서 하는 이 통합명부 시스템에 있는 전자 명부는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네. 개표 사항도 얘기 안 합니다. 개표 사항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상황은 이제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고 서버가 있다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지 이 안의 내용들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줄여 보실래요? 자 우리가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기독교 우리를 탄압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고 마귀 세상이 자꾸 가면 갈수록 악해지죠.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가는 시대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마 이런 그 보안 전산 분야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72년생입니다. 예, 그래서 저 때부터 X세대죠. X세대입니다. 제가 우리 때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막 이럴 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초등학교 즉 뭐 그때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정식 과정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옛날 그 258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무튼 수시 프로그램 짜고 막 이런 것들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저 같은 경우 경영학과 나왔는데 우리가 정보통신을 배우거든요. 우리 경영학과도 거기서 이제 제가 배운 게 이제 인터넷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와서 이제 복학을 하니까 이제 정보통신학과에서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기억나는 게 박찬호 메이저리그 선수가 한창 그 메이저리그에서 할 때 그 실력 발휘할 때 그것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 당시가 아마 96년 제가 복학이 96년이에요. 96년. 그때 이제부터 이제 인터넷이 어떻습니까? 지금 발전하는 단계가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I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그 공백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틈새를 이 전산을 다루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수들, 연구원들,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국가 돈을 받는 사단법인 학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주신
정보학계가 있습니다. 정보학계. 컴퓨터를 키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그 학회.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 자문을 구하려고 노크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노코멘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산 분야의 그 대기업 그 뭐 대표들도 있고 대학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멘트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 제가 취재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취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왜냐? 이게 전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취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살고 계신 국제 선거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그분의 지도 편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자가 뭘 알겠습니까? 이 분야 알 수가 없죠.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한다고 다 끝이 아니고 이게 너무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두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에 얘기한 거는 이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 전산을 만드는 컴퓨터를 다루는 이 세력들이 이 마귀들과 손을 잡았다. 돈하고 연관이 다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머릿말인데 뭐 이거는 읽으면 되니까요. 국가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전쟁으로 나라를 그 찬탈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프리카, 콩고, 미얀마, 콩고, 미얀마는 저 범하죠. 동남아시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는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아웅산 수지 여사 아시죠, 여러분? 그 쿠데타로 완전히 이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당이 완전 전부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죠. 이거는 탄압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군부가 뭐 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국군을 우습게 아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죠? 조카,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 지금 훈련소 가서 땀 뻘뻘 흘리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가를 저도 군대 가서 이렇게 교회 예배도 보고 했습니다. 그때 항상 제가 군 생활할 때는 92년부터 94년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 뽑았고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정상회담 하려고 하던 순간에 제가 제가 9월 달에 했는데 7월 달에 사망했어요. 김일성이. 예.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과 이런 밀접한 이런 관계를 하면서 특사 자격으로 몰래 그러니까 북남북이 대결 관계를 그만하고 이제 정상회담하고 우리가 통일 김영삼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해도 자유 통일을 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장치혁 전 고려합섬 아시죠? 고려합섬 유명한 회사죠. 장치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죠. 예. 자,
자, 이게 그 기사, 제가 기사를 이렇게 출력해 왔습니다. 이게 최보식이 만난 사람 아시죠? 최보식 기자, 예,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2011년 10월 25일 기사인데요. 여기 보다 보면은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때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들어있어 수행한 기업인들은 깜짝 놀랐다. 이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그 장치혁 그 이분이 정경련에 남북 경협위원장으로 갔을 때 북한에서 자,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때 참여했던 경협 정경련 위원들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석한 북한의 한 장관급 인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양권. 이분은 2015년 12월 3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알려지기는 암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동당 비서입니다. 이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나 나이로 보아 다음 대통령은 젊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한다며 내게 추천해 달라고 했다. 내가 남한은 누가 지명한다고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응수하자 그동안 남한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까 불과 몇십만 표 승패가 갈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예? 이게 2011년. 그죠? 그다음에 그 참 더 쇼킹한 게 지금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KBS, MBC는 이미 들어와 있고 접수한 거죠. 들어와 있고 SBS도 앞으로 잘 될 것이며 조선동아중앙 등 신문이 문제지만 정 안 되면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자 이거는 이 북한의 이 지금 부정선거가 만약에 북한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순간에 우리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지금 윤석열도 제가 우리 국제선거 선거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게 그 나라의 그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권력자들이 합니다. 권력자. 안 그렇습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그 암투가 있어요. 국정원 내부에서도.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입법행정사법부에 우리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 자는 참되며 불의가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다윗과 같은 용기와 믿음을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자,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아까 전환기 시대가 아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이 대전환 시대에 이게 그 첨단 IT 사기, 대국민 사기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사전 투표 시스템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건데요. 공인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그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유출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불순 세력에 넘어가면은 그게 여러분들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되나요? 장애가.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GS 인증.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뭐 여기 이런 모든 기기들은 옛날 KS 인증 아시죠, 여러분? 그걸 통과해야지만 이 그 소비자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떠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즉 통합명부 시스템은 GS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네. 왜 안 받았을까요? 부정선거 하려고 안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벌써 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뭐죠? 선거무효죠. 선거무효예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또 그 이후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4.15 총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GS 인증도 받지 않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 왜 안 받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네, 해킹 말씀하셨는데 이 해킹 제가 이게 지금 외부에서 해킹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해킹을 당해서 내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뭐 하기사 그 국정감사에서 이런 김용빈 사무총장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내부에서 외부의 협조 아니면은 그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부장판사 출신인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무총장직을 합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기 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선거 관리가 지금 왔습니다. 뭐 제가 인사비리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그 우리 대한민국의 치해법권 지역 아시죠? 치해법권 우린 건들지 마 이런 조직이 돼버려 가지고 이게 바로 그냥 감사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들여다 보니까 이 그 국장, 이 조사국장이 하는 말이 나 이런 그 조직, 정부 조직 처음 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사무총장, 사무차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전부 1급 장차관들이에요. 전부 자기 자녀, 심지어는 사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직,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옮기면서 그것도 감사를 하니까 증거인멸까지 이렇게 하는 조직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또 큰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위원장이 대법관이면서 뭡니까? 장관급이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위원들이 전부 뭐예요?
왜? 장관급입니다. 사무총장 뭐죠? 장관급이에요. 사무차장 차관급입니다. 아까 각 지역구에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급 공무원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다 있어요. 상임위원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고만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문제는 이 부장판사들이 지역구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가지고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로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기가 판사 시절에 위원장을 했는데 나는 바지 사장이었다. 이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들이 위원장직을 이 개표장에 가시면은 이제 위원장을 각 지역 위원장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거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그 위원들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사무처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처, 사무국장, 선거 담당관, 그다음에 회장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다. 그리고 바지 사냥, 그러니까 부장 판사들을 앞장 세워놓고 이 직원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법적으로라는 말은 뭐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동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아래에 있는 아까 노동당이라든지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건 뭐냐? 이렇게 해놔야 사회주의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 왜 만들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뭐죠? 이게 글자만 바꾸면 뭐가 되죠? 인민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제 떴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 이제 사전 투표 시스템 인증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출발이 인증도 받지 않고 이 시스템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됐는지를 국민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정당에도 알리지 않아요. 정당에도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깜깜이, 그러니까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체가 인정받지 않은 거. 이거는 제가 취재한 것이 다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증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또 좀 이따 얘기하고요. 통합선거인명부가 마찬가지 투표 아니요. 전으로요. 죄송한데. 예. 자, 저기 이렇게 사전 투표 시스템이 이렇게 1번 통합선거인명부, 그다음에 사전 투표 관리 시스템, 세 번째 개표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네 번째 검증인데 이게 전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국민한테. 그거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죠. 그죠? 자, 우리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뭐냐?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명. 투명. 왜 안 보여줘요, 그거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언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요. 자, 이건 제 안동데일리 기사인데요. 단독 기사죠. 4.15 총선 사전선거 부정 의혹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GS 품질 인증 대상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라는 중앙선관위의 선거 소송의 답변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기사죠. 이게 제가 취재한 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여기 다음 페이지죠. 아까 도표는 뭐냐? 모든 소프트웨어는
모두 GS 인증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안 받았다. 아까 거기에는 로그 파일이 들어가는데 로그 파일 얘기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어 보시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사전 투표에 사용되는 통합 명부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이게 과학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GS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판에도 실제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취재 결과 선관위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이게 그 장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운영과 선거정보 2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사무관인데 그 담당 사무관이 이 사람이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 1계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보 그러니까 서버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밑에 있는 사람이 5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장재원 박사님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넘어가고 맨 아래 빨간 글씨. 자,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이거는 그 책임연구원 GS 인증을 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GS 인증하는 기관이 공적 기관이 5군데나 됩니다. 5군데 많습니다. 요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그래 거기도 이것도 취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이게 다 이 선관위에서 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걔 중에 책임연구원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만약에 선관위에서 받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돼. 안 받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근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받고 싶다고 문의를 한다면 당연히 신청을 받아들여야 해요. 뭐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선관위가 GS 인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받고자 한다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GS 인증 책임연구원이에요. 선관위에서 받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보세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캐치했죠. 만약에 저희한테 갑자기 그런 유형의 제품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역으로 그 조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죠. 웬만해서는 사행성 소프트웨어 하다못해 슬롯 머신 있잖아요. 그다음 게임 모든 것은 GS 인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사행성 소프트웨어라든지 도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제외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자는 부정선거에 대해 오랜 취재를 하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일관하는 주요 인사들, 제가 많은 분들을 접촉했는데 이런 참 그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한테 정말 그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런 분들한테. 아직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김현준 아까 얘기했죠. 사무관, 선거정보 1계장입니다.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 1계장한테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해준다고 이거 제가 인터뷰하고 물어봤어요. 인증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증받을 생각 있느냐라고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결정된 바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을 한 것이 이게 드러난 거죠. 이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이거는 수사 대상이 바로 예. 이거 바로 검찰이나 경찰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죠. 네. 다음. 그래서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GS 인증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났으므로 4.15 총선 부정선거 진실 규명 국면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을 비롯해서 국회, 정치권, 간사원 등으로 불똥이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를 제가 썼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관가했어요. 여기 우리 그 21대 선거 무효소송 하신 분들이. 다음 페이지. 자, 지금 그러면은 감사원에 아까 감사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감사 정보로 지금 인사비리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제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정보, 감사 정보로서. 그래서 이건 감사 정보로 채택돼 가지고 보고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 언제든지 감사를 할 때 이 내용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보면 자, 감사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감사 정보로 보고됨. 이게 기사가 언제 기사예요? 이게 작년 10월 아마 10월일 겁니다. 작년.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토그래피를 한번 보면 자, 감사 정보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놨는데요. 어떤 경우에 감사원 감사 제보를 감사 정보로 디지털 감사 지원관에게 제공하는지 이걸 디지털 감사 지원관에게 이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감사를 통해 관련 제도나 법령의 미비 또는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조사 대상이 강법이하여 조사 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감사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자, 그 다음으로요. 자, 이게 회신 내용만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기각해서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 제보를 검토한 결과 그리고 유선상으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공개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예?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공개하면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 감사원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유선상으로 저한테 말씀한 바와 같이 기하께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시 감사 정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만시지탄이지만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중지를 모아가지고 장지원 박사님 같은 그런 분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현재의 사전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정직하고 투명한 디지털 선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게 또 웃긴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전에 생겼어요.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개인정보 침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단순한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놀라운 거죠. 자, 이거 단독 특정이 오던데요. 이게 2022년 날짜가 잘 안 보이네. 예, 이게 아무튼 요 기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사활을 위해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국민들 해가지고 이게 벌써 2022년도에 나간 기사입니다. 네? 네. 아, 9월 22일 2022년 9월 22일자 기사인데요. 보세요. 자,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됨을 과감히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요거는 탄자니아 얘긴데 1995년에 아프리카 남부에 해변 도시인데 나라인데 탄자니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지바르라고 이렇게 연방 국가인데 섬이 있어요. 섬나라가 연방 국가로 95년도에 아날로그 이때는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였죠. 아날로그로 투표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사진이 이게 바로 그 탄자니아에서 이제 투표용지입니다. 사람 얼굴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사진 있는 데가 투표용지고요. 거기 기표하는 란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죠? 1년 번호 있죠. 00220002. 그다음 왼쪽에도 00220002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 절치를 하고 이걸 절치를 하죠. 중간에 절치를 해서 이거를 투표용지 교부 확인서 해가지고요. 이거를 관리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거를 표시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1년 번호가 있죠. 이 1년 번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표 용지에 1년 번호 있지 않습니까? 요 기표를 하지 않습니까? 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악용이 됐단 말이에요. 비밀선거 원칙 왜냐? 그 1년 번호를 연결하면은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그 문제가 돼가지고 탄자니아는 2000년부터 총선부터는 1년 번호를 없앴습니다. 예,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디지털로 넘어온 것이 이제 한국의 전자선거. 이게 전자선거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중앙선관위는 실물 투표지 가지고 한다 이런 헛소리를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등신으로 하는 거죠, 이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산 기록 열람의 필요성. 이건 주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자, 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줘. 예? 요 앞선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사전 투표함 보관 창고에 웬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봉인을 뜯고 해송용 봉투를 막 집어넣는 거 보셨죠? 자, 근데 그것은 절차적으로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도 몰라요. 예? 어떻게 합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고발을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공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네가 홍보를 했으면은 야 세상에 모르는 상태에서 새벽 3시에 누가 들어가 가지고 봉인한 거 우리 목사님 성경책에 봉인 얘기 나오죠? 봉인이 뭡니까? 영어로는 seal인데 뭐예요? 원본 그대로를 증거하는, 담보하는 겁니다. 보증하는 겁니다. 그게 봉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내가 그 얘기할 건데, 대한민국의 봉인지 보셨죠? 플라스틱에 그것도 붙였다가 뗐다가 이름 그거 써놨는데 아니 그게 관련 1년 번호가 없습니다. 1년 번호가. 그렇죠? 1년 번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거 관리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실수 뭐 이런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관리 번호 안 넣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투표하면은 홀로그램까지 있고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번호가. 근데 봉인지에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그 불순 세력들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이 안 되죠? 제가 나중에 드린 거 혹시? 네, 방송국 예. 예. 좀 넘겨 보실래요? 예. 여기 잠깐만요. 자
자, 여기가 보자. 이 나라가 여기가 어디냐? 뭐야? 파키스탄 맞아요, 파키스탄. 제가 예, 됐어. 맞습니다. 자, 파키스탄 총선에서 이제 사진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연계 보관성, 이거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증거 보관의 연속성, 관리 연속성, 미국의 증거법에서 증거 보존의 주체나 관리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승계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밑에 실, 봉인, 실을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선관위. 뭐냐? 4, 5일 동안 왜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예? 이게 드러난 것이 전주시 완산구의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요. 혹시 개표 상황표 좀 찾아보실 수 있나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뒤쪽 계속 가보시죠. 지금 준 거 말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 거예요. 조금 더. 예, 여기 좀 죄송한데 개표 상황표 좀 보여주시죠. 크게 개표 상황표는 좀 크게 좀 되나요? 자,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확실한 증거가 이겁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서 관내 사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인데요. 4,674명이 투표했는데 4,684장이 개표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될 경우에 매뉴얼로 원인 규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해도 10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과 위원장들이 여기 다 이 도장 찍어가지고 확정 공표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있는 대로 그 위원과 위원장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수를 정확히 세워서 확정 공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표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밑에 서명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위원장의 결정은 어느 누가 해당 지역구의 위원장의 결정난 거, 이 공표된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은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YTN 아시죠? YTN 이 좌파 방송입니다. 지금 뭐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정선거 없다라고 하는 방송국이에요. YTN이. 자, 거기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재 완전히 기자 엉터리 기자들이에요. 전주시 완산구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다. 10장이 더 나왔는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완산구 선관위 직원이 하는 말이 이것 말고 10군데가 줄어드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그래가지고 서신동 구투표구에서는 10장이 줄어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혹을 때려 가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의혹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은폐하고 심지어는 날조까지 한 그런 아주 이 거짓말장이 마귀들의 장난을 이 거짓말 치는 게 이게 완전히 그냥 일상화 돼버린 거예요. 이 선관위가.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YTN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완산구 직원이 10장 작은 데가 서신동 구투표구가 10장이 작습니다. 이게 아마 혼입됐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10장 여기는 많고 이쪽은 줄어들었으니까 맞춰보면 똔똔으로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거짓 사기, 완전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 개표 상황표는 뭐죠?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서신동 구투표구 줄어든 데는 어떻게 뭐냐? 일반 투표용지예요. 일반 투표용지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일련 번호
절지해서 주죠. 그 다음에 사전투표 용지하고 색깔도 다릅니다. 에?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기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써버리고 없던 걸로 해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거기서 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습니다. 뭐냐? 복정의무 위반이죠. 국가공무원법은 그 상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끔 돼 있어요. 이 부하 직원이. 근데 상관이 누굽니까? 아까 위원장이 확정 공표했죠. 공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10표 차이가 아니고 호림대 가지고 똔똔이다 같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고, 일단 복정의무 위반 엄청난 겁니다. 이거 또 성실의무 위반, 또 그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천 위원장께서 이 선관위에서 트집 잡아가지고 쫓아보낸 이유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조항으로 한성천 위원장을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낸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인 거죠. 근데 완산 경찰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보지도 않고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 선관위 직원들의 얘기만 듣고 똔똔으로 생각하고 종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의 제기하니까 검찰로 갔어요.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라 그랬는데 무효화되고 그 검찰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고 종결 처리해 버리죠.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은 뭐다? 공범이다. 공범. 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거죠. 선거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이거고, 다음 페이지죠. 자, 이게 지금 부산 남구 문현삼동 사전투표자의 서명 또는 이미지 파일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일이냐? 여기는 투표하는데, 사전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보실래요? 아까 그 카톡으로 제가 드린 거 있죠? 조금 더 넘어가시죠. 사전 투표소 본인 확인, 더 넘어가고요. 더 넘어가. 아니야. 장비 나오는 거 있죠. 예. 요거보다 조금만 더. 세 개. 요거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사전 투표하러 가시면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저기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이제 본인 확인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가 옆에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중간에 있는 명부 단말기가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노트북.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노트북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그제서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죠. 아까 투표용지 나오는 것 좀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이렇게 투표용지가 이게 아까 노트북을 이제 핀 거죠. 여기서 이제 본인 확인을 마치게 되면 투표용지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먼저 지역구 의원 그 후보 투표용지가, 지역구 투표용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죠, 아시다시피. 자, 그랬고 이때는 4.15 총선 때는 코로나 때여서 거리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데 요거 됐고,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시면은 조금 더 거기 여기 요걸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런 관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한 명이 투표하는데 저 60초로 잡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물자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표 그러니까 그 여기 프린터기로 할 수 있는 출력된 그 용지, 예? 그다음에 그 잉크,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60조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860명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그걸 초 단위로 바꾸면 이거 나와 있습니다. 초 단위로 바꾸니까 43,200초죠. 그죠? 근데 여기 부산 남구 문현 3동 같은 경우에 28.6초 만에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대입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지금 춘천시 동네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요. 네. 예, 요거 춘천시 동네면 표 부풀리기 한 겁니다. 이게 표를 부풀리기 한 거예요. 전산 조작하고 일단은 전산 조작하고 나중에는 전산으로 표 부풀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춘천시 동네면이 아까 그 도표 중에서 13군데가 30조 미만이 전국적으로 13군데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19.25초 동네면이었는데 동네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죠. 취재를 했죠. 하니까 전자기록 이 공문서상으로 일단 하니까 여기는 세대 썼어요. 제가 여기 이게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죠? 공문서예요. 사전 투표로 해 가지고 여기는 세대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 말고도 모든 서류에는 세대 썼어요. 세대. 그리고 여기대로 공문서로 첫째 날에 이제 투표용지 관내 투표용지 발급기 수가 1대, 그다음 관내가 2대. 둘째 날에는 똑같죠. 근데 얘들이 19.25초가 나오니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과와 정보운영과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전산 기록이 이렇다는 겁니다. 첫째 날 2대 썼고 둘째 날 2대 안 됐어요. 이래야 아까 그 초수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산 기록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딸랑 보내왔어요. 저한테 믿으라고. 왜 우리가 기자가 이제 무슨 기사를 쓰게 되면 뒷받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세대잖아요. 근데 아까 부산 남구 문현 3동은 어떠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아까 그 부산 남구. 부산 남구는 좀 찾아주시고요. 부산 남구 문현 3동은 한 대를 썼어요. 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28.6초가 나왔다는데 여기 2대 썼다, 3대 썼다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사전투표장에 가면 우리 사전투표 관리관도 있고요, 사전투표 참관인들 있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전투표록이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만 하면 대한민국 선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요놈들이 전부 꼼수 막 써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록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뭐 특이사항 있으면은 여기 특이사항을 다 기록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빼먹은 거 이런 것들은 얘들이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야, 그러면은 너는 선관위에 근무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 기록 숫자 세고 이런 거 하는 게 선관위에서 하는 일인데 뭐 실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이 완전히 아나무인 지혜복권 그리고 특권 의식
판사들이 다 대주고 그다음에 뒤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쭉 취재하다 보니까 누구냐 결국은 국정원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그 정부가 이거 수사 안 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말 안 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한 패거리죠. 예?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아까 디지털 시대의 어둠의 세력이자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로 우리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수로 제가 마치고 좀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더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나머지 또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 여기 좀 많이 그죠? 예. 예. 자, 좋은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선거인수, 자, 우리 선거라고는 선거인수는 뭐냐? 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반장 선거를 하는데 60명이 우리 한 반에 60명이잖아요. 60명 있는데 근데 그날 선거 때 반장 선거하는 날 결석이나 지각을 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선거인수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아니요, 포함되죠. 근데 투표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일부러 안 시키는 겁니다. 얘들이. 예. 그것도 유권자 수, 유권자라 하는 것이 통틀어서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 수가 유권자 수예요. 예? 유권자 수. 투표 수는 뭐냐? 투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런 거 어렵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 같은 경우 새벽 3시에 일반 보통 사람이 새벽 3시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의심하고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쏙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네네. 네. 예. 어디? 이 개표 상황표 보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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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제가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선관위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앙 선관위가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한다고 일반인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거인 수는 뭐냐? 자 사전 여기가 전주시 완산구 3.3동 사전투표소예요. 하루 여기에 투표함이 2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하러 온 첫째 날, 둘째 날 있잖아요. 사전투표는 이틀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 선거인 수는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까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인에 사전투표하러 간 사람 그게 선거인 수예요. 그게 선거인 수.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 투표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실수한 게 없었던 거죠. 다 투표했다는 거예요. 선거하러 간 사람이 4,674명이 선거하러 가서 신분증 줬고 또 투표용지 발급을 4,674명이 받은 거죠. 예. 그런데 개표장이 갔더니 4,684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선거인수는 내가 투표로 갔을 때 가서 내가 확인할 때가 그때가 선거인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투표로 가서 선거인으로 내가 신고를 하는 순간에 선거인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투표장을 받는 사람하고는 동수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 그런데 예. 2024년도에는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다르다. 지금 이게 네네 이게 20년 21대 이때는 동등하게 나왔어요. 아니 그렇지 지금 오해를 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사전 투표가 있고 본 투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투표에서 선거인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본 투표는 다르죠. 본 투표는 여기 투표권자예요. 우리 그 예를 들면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로 치면은 은평구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46만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전체가 선거인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투표하러 가야 투표인 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중앙선관위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토론 좀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자, 선거인수가 예를 들면 이제 사전선거에 가서 내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인수가 만약에 사전에 공포가 된다면 사전 투표에는 선거인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몇 명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아? 자, 목사님 이거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서신동 그 투표구인데요. 예, 예. 이게 일반 투표, 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선거인수하고 투표용지 거기서 보세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사전 선거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사전 선거에 투표로 온 수가 선거인 수가 몇 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선거인 수가 딱 나와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전 투표하러 간 사람이 선거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 그렇죠? 예, 신분증 제시한 사람. 그러면 몇 명일 줄 알고 거기다 산정을 했느냐 이거야. 어디에 선정을 합니까? 아니 사전에 몇 명이 올 줄 알고 어떻게 미리 산정인 수를 놓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제가 롤 용지 하루에 최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아까 860명 이렇게 선거 절차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유를 남기고 그죠?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유를 항상 그 10에서 20% 정도 남겨놓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 궁금한 거. 그래서 제가 예. 선거인 수하고 투표인 수는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전 선거에 와서 내가 그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잖아요. 예. 스캔하죠. 예. 그런데 검지를 찍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페이퍼에 내가 사인으로 내가 왔다고 하는 건 사전 선거 그 관외 선거에는 없어요. 관외 선거에는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당동에 사는데 지금 저 상계동에서 내가 투표를 하게 되면 관외 투표를 한 거죠. 예. 상계동에서 투표를 해서 신당동으로 보내는 걸 관내 투표라고 그러단 말이야. 그렇죠. 신당동에서 신당동을 투표하는 건 관내 투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 투표를 하는데 네. 거기에 가서 내가 신고를 했어요. 예. 이거 주민등록증으로. 예. 그런데 페이퍼에 예. 이분이 신당동의 식구라는 사인이 없다고. 예. 그렇죠? 그게 없어요. 잠깐만. 명부가 없다고. 명부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선거 임명부입니다.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지금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이 거기에 와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서 말씀도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그게 오늘 그 말씀하신 그게 때문에 포인트라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예요. 그래서 확인을 우리가 민주국민들은 당연히 국가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하자고. 자, 그리고 하면 되겠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3월 17일인가 19일인가 체포가 됐습니다. 왜 체포됐냐면은 자, 방금처럼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깜깜이에요. 깜깜이. 왜 그러냐면 아까 노트북 보셨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는 요 노트북에 나와 있는 기록만 확인해 가지고 사전투표록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뭘로 확인해요?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관외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담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사전투표가 6시 마감되면은 함을 열어가지고 다 세가지고 여기 명부 단말기 노트북과
대조해가지고 사전투표를 기록해요. 근데 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관의 사각지대, 그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용감한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카메라입니까 그게? 주민센터 알권리. 그래서 그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이상빈 장관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선거 질서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이게 아니라 거꾸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주시민이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취재를 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사전 선거를 이게 관외 선거를 하는데 그걸 했을 때에 이제 산정값 내가 볼 때는 설정값이 매겨졌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왜 그러냐면 지금 사전 선거에 기권표가 있습니까? 사전 선거는 온 사람 자 신분증 냈고 투표용지 발급을 받은 것이 아까 그 나와 있잖아요 자료로 기권이. 근데 그때 투표용지를 기권이라는 거는 기권표가 요번에 참 목사님 말씀 잘하셨네. 요번에 희한하게도 이거 보셨지만은 기권표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선거 관리를 자신들이 스스로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요게 부정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기권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할 때 내가 거기 가서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투표권을 가지고 가면 구속당이잖아요. 투표한 용지를 내가 갖고 가면 구속당하게 돼요. 맞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분명히 이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권이 나오냔 말이에요. 기권이 반드시 해서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권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산정값 이 사람들이 설정값을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몇 표에서 몇 표가 나오게 했는데 표가 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권에다 집어넣고 무효표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표가 몇 표가 나오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나라예요. 똑똑한 나라예요. 131만 표가 나왔어요. 4점 비례대표에서만 그의 4.4%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정선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면서 무효표와 그 기권표, 그러니까 무효표하고 그 다음에 기권표가 너무 많다는 거가 우리에겐 이거에 대해서 좀 기자분이 잘 다뤄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전 거에 보면 이 비례대표나 사전선거의 당일 투표의 숫자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똑같거든요. 20년도에는 여기 보세요. 선거인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 투표일 경우에는 같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당일 투표한 것도 똑같아요. 아니요, 이거 비례잖아요. 사전이고.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어디 전주완성부? 네, 전주완성부. 이거 같은 거는 이게 사전이죠, 두 개 다 사전. 이건 사전, 이건 비례. 아까 이제 당일은 서신도. 아까 여기. 이건 비례. 요게 이제 비례가 아니라 본투표. 본투표는 본투표는 차이가 나네. 그렇죠. 사전 투표는 똑같고. 네, 사전 투표는 가서 신분증 제시해야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참 희한하네. 사전 투표가 4,674표를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4,684표네요. 10표가 늘었네. 100%가 넘었네요. 이거는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걸로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혼립됐다라고 이제 거짓말 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한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놓고 이 일개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홈표가 생겼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들은 지금까지도 모든 소송이 종료됐지만은 얘들이 약속을 했어요.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확인해서 원인을 밝혀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국민께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보관만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거 쳐들어가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서 점잖게 김영민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전주 완산 한번 보자. 이렇게 해도 끝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스캔 뜬 거 있잖아요. 그 스캔 뜬 거는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겠죠. 지우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퍼에다가 선거인 명부는 없지만 가서 이거 공개해라. 그러면 그 공개된 그 당시에 스캔한 표와 비례대표에 투표한 사람이 나온 수를 비교해 보면 숫자가 여기가 많아지면 부정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요 최고 많이 나오는 개표가 나온 데는 115%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당선된 사람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다가 특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하신 건데도 좀 어렵죠. 어렵대. 이걸 어려워한다니까 굉장히. 그래서 목사가 나서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가지고 가십시오. 그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계시네. 이 기자분이 나보다도 더 아날로그를 살고 뭐 어떡해. 저는 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귀한 기자분들이 낱낱이 지금 파헤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내용을 파헤쳐 봐도 더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투표를 했는데 내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온 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내일 부산에 가서 이제 그런 분들을 지금 다 만나기로 해서 투표 찍은 사람들을 금정구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다 하고 특별히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와라. 그래서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나는 8번 찍었다. 그리고 거기서 선거를 그 지역에서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서를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띄워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 띄게 하는 거예요. 다. 띄게 하고 해서 하면은 분명히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로 저는 믿어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안 돼. 지금까지 부정선거 갖고 계속 싸우셨지만 한 번도 이게 오픈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마지막에 가서 각하시켜 버렸어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그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이것을 정말 까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국민이 혁명적으로 일어나서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야만 안 되겠다 하고 대통령이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나한테 보내서 목사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까불리면 대통령도 탄핵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당해도 거짓된 건 드러나야죠.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면 공산화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 안 됩니다. 왜냐? 이분은 당한 거지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솔직하게 대통령이 이 충청도 사람이 좀 느려서 그렇지 뚝심 있게 할 거라고 봐요. 예, 할 거야 안 할 거요. 그럼 아이 알았시오 그런다니까.
알았시오. 그럼 왜 안 하냐? 왜 알았다고 하더니 왜 안 하냐? 그러면 내가 알았시오 그랬지. 한다 그러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예,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예.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투입했을 때 예, 거기서는 알겠습니다. 이제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 처방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게 걱정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나간다니까 길거리로 부정선거 하고 들고 나온다니까 검찰한테 맡기질 못한다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온 게 미국 상원 의원이 20명이나 왔잖아요. 그 앞에서 터뜨리는 거야 이거는. 예, 그 앞에서 터뜨려서 이거를 국제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국제화. 그래서 내일 부산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 내려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 부산에 왜냐하면 지금 그 한 표 나온 지역, 2표 나온, 3표 나온 지역, 0표 나온 지역에서 몰수표가 막 쏟아져 나와요. 오늘 그 광화문에서 예배하다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장하길 목사가 부산에 내려가서 조사한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뭐 정보통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거 내려가서 이거 다 조사해보고 우리가 확실한 것만 가지고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